지금 이제 총선 준비로 벌써 이제 총선 모드로 정치권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흑석 거사 김우겸 선생이 군산에다가 이 그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니 좀 형편이 딱한가 봐요. 딱해가지고 뭐 사무실은 어떻게 마련했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갈 책상, 의자 뭐 이런 거를 뭐 다른 사무실에서 통째로 가져왔나 봐요. 예. 그래서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져간 분이 이걸 김우겸 씨의 보좌관을 절도죄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황당할 만해요. 어느 날 갔더니 자기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는 거야. 여기 있던 각종 사무직 에어컨은 놔두고 갔네요. 에어컨 하나 놔두고는 다 떼갔어요. 다 떼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김우겸 사무실로 갔어요. 저는 김우겸 우리 의원님 뭐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는 반어입니다. 반어인데 이게 사실은 이 기사 나오고 읽지도 않았어요. 전 김우겸 이분 뭐 제 생각으로는 거의 적이하기 때문에 인간 적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기자님께서 미리 이제 보내주신 걸 보면서 야 그래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제가 머릿속에 스친 게 어떤 거였었냐면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거 조금 수상하다. 사실 기사 읽으면서 앞부분 읽으면서 뭐가 수상하죠? 이거 뭔가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 가정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뇌피셜로. 이거 뭔가 그 상대방한테서 후원을 받았다가 이게 뭔가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으니까 도둑질 당했다고 이거 시호하는 거 아니야? 도둑질 했다고, 도둑질 당했다고 시호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좀 반은 진실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후원자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보좌관이 지역 사무실을 꾸릴 때 무상 기부를 받으면 논란이 될 수 있어도 위법 사진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그분이 지금 아까 봤었는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B 씨는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사무실 임대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본사가 내줬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이거 좀 법적 저촉 여부 제가 뭐 선거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래서 둘이 뭔가 좀 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좀 이것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본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힘든 내용이에요. 저렇게 또 사무실에서 집기를 저렇게 그냥 싹 빼가는데 저게 못 걸려도 하루 반나절은 걸렸을 거거든요. 그 빼갈 동안 몰랐나? 그렇죠. 그것도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게 있는데 뇌피셜인데 거짓말인데 근데 좀 의심스럽다. 근데 뭐 김우겸 의원은 뭐 워낙 또 참 희한하신 그게 있잖아요. 그 뭡니까 청담동 술자리 때문에 지금 본인이 청담 게이트 때문에 청담 게이트 현장으로 지목됐던 그 카페 그쪽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더 탐사가 당해가지고 5억 손배소를 당했는데 거기에도 김우겸 의원도 포함이 돼 있는 봐요. 그 공동으로 그랬는데 뭐 그것도 걱정 없나 봐요. 왜 그런지 알았더니 그거 덕분에 본인은 한동훈 덕분에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후원금 들어오면 땡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슈를 만들면 본인한테 관심이 쏠리고 하면 오히려 그걸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어떤 노이즈 마케팅 입장에 본다면은 자 군산에 김우겸이 나간다라는 게 그리고 김우겸이 군산에 사무실 열었다. 확실하게 지금 소문이 이제 났죠. 제가 이제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에 대한 이제 식견도 없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극렬 지지층에 좋게 말하면 진성당원 열성 지지자의 의사 표시가 예비 공천에서 사실 전남 군산이라고 한다면 전북 군산이라고 한다면 예비 공천 이퀄 당선일 수 있으니까 극렬 지지층에 대한 어떤 지지 호소의 한 수단으로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순전히 전북 군산에서 당선을 바란다라면 제대로 가고 있다. 김우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 이것조차도 약간은 노이즈 마케팅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논란에 휩싸이는 사람이 김우겸 그리고 최강욱 의원도 또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아들 그 저기 예. 입학 원서에 맞습니다. 허위 이제 인턴 확인서 써준 것 때문에 아직도 그 저기 그 당선 무효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당선 무효형이 이제 소용이 없게 돼 버렸어요. 이제 내년에 총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법원이 이거를 또 그냥 안 넘기고 보통 빨리 그냥 바로 기각을 해버리면은 형 확정되고 예. 이제 당선 무효가 될 텐데 그거를 또 자기들이 소부 보통 이제 대법관 4명이 하는 소부에서 다루지를 않고 이걸 전원 합의체로 넘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시간 끌기인가. 결국 대법원으로서는 그냥 어쨌든 이제 총선까지 계속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최강욱은 본인 스스로를 또 이제 조국에 비유하면서 네. 검찰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다. 검찰 권력에 정치 검찰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다 하는데 최강욱 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채널 A 이동재 관련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이거 누가 기소하고 있냐면 문재인 검찰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이 윤석열 한동훈과 관계 없거든요. 예. 본인들 권력에 의해서 기소되어지고 그렇죠. 예. 또 판결받고 문재인 사법부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탄압받는 자 코스프레. 근데 저는 탄압받는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보통은 저렇게 재판을 받으면 법사위에서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저분은 뭐냐면은 국정감사, 그다음에 뭐 대정부 질의 네. 이럴 때마다 법무부 장관, 예. 뭐 검찰총장, 그리고 또 뭐 법원 예. 불러서 호통치고 보통 그런 법제사법위원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의 신분은 뭐냐면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재판정에 나가서 맞습니다. 피고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네. 또 피의자 신분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니까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동재 전 채널의 기자가 정말로 자기와 이렇게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최강욱은 두렵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무소불위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초법적 존재다. 정말로 법을 초월한 존재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김남국, 최강욱, 김우겸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민주당의 상징 같아요. 네. 네. 얼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 그 허위 인턴 확인서 하나 써준 게 이게 어떻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야 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죠? 사실관계로 명확한 거 명확하죠.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그걸 가지고서 고민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 사람은 법제사법위원 저 지금 사진을 우리 제작진이 와. 이 얘기하는 동안에 지금 그냥 이야, 뛰어버렸는데 정말 쟁쟁한 김우겸이랑 김우겸은 빠졌지만 네. 정말 쟁쟁하네요 저분들.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예. 뭐 사실 이 사진이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다들 김승원 의원은 잘 몰랐었는데 곧바로 또 극복하셔서 우리 GSGG 분이시죠. 여러 차례 또 빨개주시고.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딱 또 지금 하나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양평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양평에서요, 여러분 김기표 비서관님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김기표 비서관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로 낙마를 했냐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하셨습니다. 김기표 씨. 이분이 양평에 대해서 꽤 기나긴 말을 써주셨더라고요. 참 이분들 내로남불은 정말 타고난 DNA다. 본인들이 어떻게 의지로 억제할 수가 없는 정말 이렇게 유전에 의해서 꽉 박힌 정말 그런 분들이다. 타고났다. 지금 이제 철험에 얘기하시다가 다시 양평과 관련된 그 내로남불로 넘어가신 거죠. 아니, 생각이 나죠. 철험에 하면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내로남불을 떠올리는 상황까지 된 거죠. 김기표 이분이 이번에 뭐 양평에 대해서 야 이거 수사해야 되고 뭐 어떻게 뭐 썼는데 본인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청와대에서 낙마했던 낙마했으면서. 분이거든요. 저분 이제 다음 총선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험회가 저렇게 이제 지금 이제 내년이 총선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최강욱은 어쨌든 지금 계속 저렇게 재판 가지고서 끌고 가고 있으면서 이제 가고 있고 김의겸도 지금 이제 군산에서 정말 망신을 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음 또 재선을 위한 길을
그 따박따박 가고 있고 김남국도 지금 그 코인 가지고서 그 논란을 일으켜 놓고서는 그러니까요. 그거에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니들이 잘못한 거지. 나는 코인으로 돈을 내가 많이 벌었을 뿐인데 그러면서 이제 또 되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통점이거든요. 최강욱, 김우겸, 김남국. 정말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지금 뭐 정말 논란이 될 만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오히려 그걸 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에 대한 더 강력한 공격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김남국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김남국이 6월 30일 날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코인 거래 내역. 아 냈어요? 여러분 의아하시죠? 이게 의혹 제기된 게 4월 말 5월 초인데 6월 말에서야 비로소 냈고요. 참고로 그 국회 윤리조사위가 활동 기한이 6월 29일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활동 기한 6월 29일이 끝나니까 6월 30일 날 제출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 여러 가지 뭐 김남국으로서 할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다행이라면 다행히 6월 29일이 활동 기한이었다가 뭐 제 생각엔 이 압력을 국민들의 압력 시각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연장을 연장했군요. 다행입니다. 그건. 그런데 6월 30일 날 내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 이 나쁜 김남국이 내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윤리자문위원회가 제출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민주당조차도 코인에 대한 국민적인 압력을 피할 수 없어 얘네들 스스로가 민주당이 이제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리자문위 김남국을 살펴보기 위한 윤리자문위 건과 상관없이 국회의 입법 차원에 의해서 실행된 전수조사 차원에서 모두 다 제출하란 그런 의미로 이제 제출한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낸 거네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피하고 있고 그걸 이제 만약 회피하면 법률상의 제재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또 제출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탓하고 뭐 의혹 제기했던 사람들 너희들 있잖아 나 이제 제출했는데 왜 또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하고 뭐냐면은 저는 제 돈으로 했어요. 제 돈으로 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 뭐 전세 자금 가지고서 뭐 했다는 건데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마치 지금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그 자금 출처도 있고 그 거래 시점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국회 회기 중에 하루에 뭐 수십 번씩 코인 거래를 했다는 그게 사실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 싹 닫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아까 말금 제출했다고 하는 코인 거래 내요. 그 시점은 싹 다 빼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왕에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자료 제출에 대해서 거래 자료 제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힘들다. 야 그거 내가 거래소에 알아봤더니 일주일이 걸린대. 출력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신한은행 거래 내역, 하나은행 거래 내역 어떻게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제출해야 된다. 어떻게 하세요? 온라인 들어가셔서 바로 엔터키 누르면 쭉 나와요. 그 거래가 10,000건이다, 20,000건이다 얼마 걸릴까요? 30초? 1분 그러잖아요. 출력하는 종이는 좀 많이 들겠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확인했습니다. 엄밀히 정확히 확인했는데 김남국은 정확히 5월 19일 날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도 받아갔습니다. 굳이 엑셀로 아니더라도. 그러고서도 제출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친 거죠. 이건 정말 나쁜. 오늘 지금 저희가 참 유튜브 또 우리가 또 품격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표현을 나쁘다란 말밖에 못하는데 나쁜 최강욱, 나쁜 김은겸, 나쁜 김남국까지. 그러니까 저 정도 강심장이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매일 라면만 먹는다, 찢어진 운동화 신고 다닌다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심장들입니다. 진짜. 계속 양평 이야기 하냐면 양평 이야기해도 믿어주잖아요. 국민의 35% 40%는. 그러니까 본인들 김남국이 뭘 하든지 간에 믿어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를 경기도 안산이 아닌 김우겸 입장에서 군산으로만 보내다오. 나는 당선에 자신 있다. 그런 뒷배가 든든하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전체적으로 윤리의식 자체가 지금 맞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낮아지고 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어저께 저쪽 그 진영에서 윤리의식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제주에서 또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네. 제주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고 도의원 한 명이 도의원이더라고요. 도의원이었는데 네. 저분이 뭐 체연소다 뭐 이렇게 네. 화제가 됐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이제 날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제주도에서 제주 경찰이 어떤 성매매 업소를 단속을 했나 봐요. 네. 단속을 했는데 그게 악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 여성들을 데려다가 취업 사기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감금을 해놓고 예. 이제 성매매를 시킨 거죠.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인데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성을 주고 산 사람들 예. 명단이 나왔을 텐데 거기서 돈을 송금한 흔적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또 저 사람이 참. 그래서 저게 왜 그러니까 저렇게 되느냐 했더니 저도 처음 의문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윤리의식이 실종.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되고 맞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점점 하다 보니 그 윤리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신인들한테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 기자님께서 무너지고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반박하는 차원에서 무너졌다. 무너지고 있다가 아니라 무너졌다. 무너졌다라고 봅니다. 윤리의식. 그러니까 뭐 조국 사태로부터 연이어져 내려오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우리들의 도덕성, 윤리의식 무너졌고 저는 이번 양평을 보면서 조금은 처참한 게 이분들 지적으로도 좀 무너졌다. 네. 이게 도덕성뿐만 아니라 정말 IC 설치 요구가 강 IC 설치이고 그러자면 노선 변경, 종점 변경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본인들의 거짓말일까? 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저 부산 김해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좀 그거를 단독 보도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내가 찾던 그런 거네. 나한테 유리한 걸 그리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걸 저렇게 떳떳이 말할 수 있나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저 정치 신인 도의원이 한 음주운전과 저 성매매는 또 지금 현직 민주당 대표와 비슷한 아까 우리 약간 방송 전에 얘기하다가 조금 도가 넘을 수 있는 농담이긴 합니다. 저희끼리 농담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명이 됐더라고요. 제명이 됐죠. 제주도 의원 제명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SNS에 저도 사실 이런 거 뭐 거론하는 게 조금은 뭐랄까 제 입으로도 페이스북에 올리셨군요. 재밌게. 제명됐어? 그래.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명됐어. 그래 제명됐어. 그러면 조금 민주당에서 부각되겠네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고 보니까 제명됐다. 이분이 걸린 혐의라고 하는 게 지금 성매매 의혹이죠. 뭐 아직은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혹입니다. 그다음에 음주운전인데 이거는 제명이란 단어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거를 한 사람의 몸속에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 93년생인데 참 대단하다. 그 말씀이셨군요. 지명스럽다. 민주당에서.